먼저 첫 번째는 리스 회계에 대해서 적혀 있네요. 자, 특수선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받았고, 그리고 리스 원리금 상환표가 있네요. 6,600인데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에서 600만 원이 나가겠네. 그래서 1월 3일 날 600만 원 나갔죠. 자, 자료 1은 서울기계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2는 프라임리스로부터 수령한 금융리스 원리금 상환표. 자료 3은 프라임리스와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1회분 리스료다. 특수선반 취득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금융리스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1회차 리스료 지급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먼저 세금계산서 1월 3일자로 특수선반 산 거 이거부터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자, 1월 3일날 51번 매입과세 특수선반 6천만 원 서울기계 전자입력. 우리는 기계장치고 얘를 금융리스 차입금 6,600 그리고 프라임 리스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처음 구입한 것.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자 지급한 거는 지금 1월 3일 날 600만 원 나갔고, 원금이 방금 썼던 금융리스 차입금 줄어든 거고, 이자는 이자 비용인 거죠. 자, 그래서 1월 3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은행에서 600이 나갔는데 차변에 이거만 하면 금자가 많구나. 자, 금융리스 차입금 프라임리스 54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 6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 들어가 있으면 첫 번째 거는 끝이죠. 자, 다음 사채 문제가 있죠. 제가 사채 잘 나온다고 했죠. 이론에도 있어요. 자, 7월 1일 날 사채 액면 금액 1억을 9,600만 원에 발행을 했네요. 3년짜리 액면이자 8%, 유효이자 10%, 연기회 지급. 이렇게 많이 해요. 발행할 때. 자, 보통 예금에서 이자가 400만 원이 나갔네요. 자, 보면 지금 7월 1일 날 발행했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액면 금액 1억에 8%니까 800만 원. 그거의 절반이니까 400 했나 봐요. 월화 계산했나 봐요. 그죠? 그럼 이런 발행 내역이고, 자료 2번은 사채 이자 지급한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월화 계산.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 인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2월 31일 이자 지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및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우리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을 위해서, 자, 보면 우리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건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을 유효 이자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이 유효 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얘는 채권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을 곱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사채 장부 금액이 발행한 최초이기 때문에 9,600만 원이고, 이거의 유효 이자율이 10%. 그런데 절반이죠. 그래서 12분의 6. 그러면 960만 원의 절반이니까 480만 원. 그럼 이자 비용을 480만 원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럼 480만 원 이자 비용이고, 이자 400만 원 줬고, 그 액면 이자였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80만 원만큼 지금 할인 발행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자 비용 480 알았으니까 자, 오늘 날짜가 12월 31일 날 차변의 이자 비용은 480만 원이고 대변의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서 400만 원이 나갔고 그럼 나머지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80만 원 삼각되는 거죠. 만약에 할증 발행이 있으면 액면 이자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 할증 발행 자금을 삼각했을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사채 끝났고, 자, 다음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자, 계속 창원 나오니까 우리 또 2009예요. 자, 그럼 자, 구매 확인서가 보이네요. 내구신용장 사후 개설이네. 개설된 날짜가 3월 15일. 자, 유공상사에 제품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내역이다. 영세를 적용받고자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은 내용이다. 구매 확인서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자, 그럼 3월 3일자 건데 3월 15일 날 나온 거네요. 매입 매출 전표 3월 3일로 가면 10%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내구신용장 사후 개설 지금 개설된 날짜가 2020년 3월 15일 맞죠? 그리고 신고일은 3월 이달이라 그랬어요. 공급 시기달. 그럼 자 똑같이 가는데 세액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되었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가서 3일이었나요? 아, 글쎄 까먹었어. 3일. 자, 그럼 이제 얘를 발행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자, 확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서 반영.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누락했는데 지금 수정신고죠. 5월 5일 거를 7월 28일 미발급이네. 그죠? 자, 다음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목록인데 매출 거래처 접대 구입했으니까 얘는 불공제네요. 그리고 작성일자 발급일자 얘는 문제없죠. 다음 달 10일 아니니까. 자, 영수증 과세 매출이 있고 매출이네요. 자, 그럼 자료 1부터 3은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누락된 전자세금 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이다. 자료 1과 2는 모두 외상거래, 3번은 개인 정영미에게 제품 현금 매출하고 발행한 현금 영수증. 누락된 거래자로 입력하고 가산세 반영하여 일기 확정 수정신고서를 작성한다. 8월 10일에 수정신고 납부하려고 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자, 알겠죠? 뻔한 이야기라서.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쓰면 먼저 5월 5일 자, 11번 매출과세고 제품 판고고 1,500만 원의 별도 서울 상사 외상이라고 그랬고 다음 6월 10일 54번 불공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고 뭐 샀는지는 모르겠고 100만 원의 별도 농민마켓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현금 영수증은 날짜가 6월 16일
우리는 22번 현금과세 남성 시계를 22만 원에 팔았고 정령미였고 현금. 자, 그럼 세 개 다 입력이 끝났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일기 확정 신고니까 4월부터 6월 수정 신고 1차. 그리고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첫 번째 매출, 그다음 불공제 매입, 그리고 우리 현금 영수증. 자, 그럼 차이가 152만 원이 나네요. 그냥 딱 봐도 152만 원 나네요. 그러면 152만 원 가지고 152만 원. 자, 그럼 10%죠. 그런데 지금 수정 신고라서 날짜가 며칠이에요? 25일이니까 16일이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럼 1개월 이내니까 공 하나 더 자르면 15,200원. 그럼 납부불성실은 152만 원에 2020년 7월 25일인데 2020년 8월 며칠이었어요? 16일. 넌 왜 그랬니? 자, 그리고 이제 영세율은 없죠? 그럼 방금 미발급 가산세가 처음 거 1,500만 원 있었던 거 있었죠? 자, 얘 몇 퍼센트죠? 2%니까 30만 원. 지금 얘가 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여기에 쓴다고 이게 안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세무사의 시험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답 제출이 항상 이 지연 발급에 들어가 있고 회계사의 시험은 항상 답 제출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어디에 넣었던 간에 다 정답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 있죠. 답안지하고 똑같아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가산세 볼 거 없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얘는 끝이고. 자, 다음 결산. 차량 운반구 제네시스 번호까지 주는 거 보니까 많이 시킬 건가 보네요. 자, 생산부 거고 제네시스 생산부. 자,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기로 한다. 차량 운반구 구입 거래는 8월 3일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시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유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시오. 자, 그럼 지금 얘가 8월 3일날 매입매출 전표에 불공제로 해서 그럼 들어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차량 운반구가 6,600이죠.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자, 우리 차량 운반구 코드는 101번 제네시스고 2020년 8월 3일 올해 6,600만 원에 샀고 업무용 승용차 500번대 이렇게만 넣어주면 얘는 맞춰지니까 어디서 특이한 점 없죠. 다음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가면 자, 얘는 똑같이 코드 101번인가 봐요. 67거에 3485 제네시스 회사차고 방금 등록한 500번대 회사차. 더 이상 정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얘 등록 끝났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가서 12월이라고 치면 제네시스 거가 550만 원 계상됐네요. 창 닫으면서 저장해 놓고 계산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면 이제 기능 모음에서 감가상각 반영 들어와 있죠. 계산 반영하면 500번대의 차량 운반구에 들어와 있고
이걸 전표 추가까지 하면 이번 문제 끝이죠. 이번엔 겨우 사준 주면서 많이 시켰다. 자, 다음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 10월달 급여 자료인데 윤창수 설계감리 200만 원. 수당 내역 참고하래요. 자, 그럼 국외 근로수당이 120만 원 있고 기본급은 설정된 그대로 200이겠지. 상여 기본급의 100% 200이고 직책별로 차등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다. 팀장이요? 아래 있어요? 그렇네. 이런 걸 왜 문제화 시켜? 자, 그럼 이 사람 수당은 15만 원이겠네. 직책 수당은 그죠? 자, 그리고 국외 근로 수당은 우리 베트남 현장 건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국외 근로 수당은 우리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다. 뭐 그러면 우리 M01번에 100만 원짜리인데 우리 원양어선이나 건설감리 이런 경우는 300만 원짜리 M02번을 쓰기 때문에 여기 설계 감리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300만 원 비과세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설계 감리직 파견 근무하고 있고 당월분 급여를 다음 달 10일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반영하고 반기 대상 당연히 아닐 거고 전월 미환급세액은 11만 원인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 우리 국세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빼고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제조업과 건설업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 사원등록 메뉴에서 국외 근로수당 반영하고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 등록하고 10월분 급여자료를 급상여로 선택해서 하고 10월분 기속 원증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윤창수죠. 자, 그럼 이 사람의 해외 근로는 300만 원 비과세고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에 가서 급여 상여 직책 수당 과세 그리고 우리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여기에서 M02번 100만 원 300만 원. 자, 지금 우리 수당 등록은 여기 급여 라인에 있죠. 동그라미가. 그래서 나오는데 공제는 여기 급여가 자동으로 안 들어와요. 만약에 만들면. 그럼 여기 체크해야 여기서 급여세 했을 때 보이고 체크가 안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급여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급여가 이게 10월달 급여고 급상여 2020년 11월 10일 이날이 좋은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자, 기본급은 200만 원, 상여는 기본급의 100%, 직책은 팀장이라서 15만 원, 국외 근로수당은 12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자, 작성 끝났죠. 자, 다음 원증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0월달 귀속을 11월 10일 날 줬으니까 11월달 지급했다. 그럼 들어왔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11만 원 중에 10만 원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것도 끝났죠. 우리 같이 풀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퇴직소득 원천인수 영수증에서 퇴사자 자발적 퇴사 4천만 원 있고 연금 가입이고 IRP로 3,500 넘기네요. 4월 1일 가입했고 입금은 6월 30일. 자, 경영지원팀 과장 임다영 퇴직 관련 자료. 자,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 등록하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퇴직급여 현황을 입력하고 소득세 산출하시오. 기입력된 급여 자료 및 퇴직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2020년 6월 귀속분 원칙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6월달 건가 보네. 그죠? 자, 그럼 먼저 그래. 뭐 시켰죠 하고 찾을 뻔했어요. 자, 그만둔 날이 6월 30일. 자, 그럼 이제 파란색 떴고 퇴직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바로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라 그랬죠. 그럼 6월달 귀속이고 임다영 퇴직 자발적 퇴사. 퇴직금은 4천만 원. 자, 퇴직금 지급한 날도 2020년 6월 30일. 자, 그리고 연금 계좌가 국민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 일자는 2020년 6월 30일. 입금액은 3,500만 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2016년 4월 1일 날 가입했고 2017년 4월 1일 날 가입했고 2020년 6월 30일. 그럼 이제 작성 끝났죠?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그만둔 달이 귀속이에요. 퇴직금은. 그리고 지급한 게 얘 없었나 보네. 그럼 얘만 가지고 저장하면 끝. 뭐 없을 수밖에 없죠. 앞에 월급 주는 게 다음 달 10일날 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사업소득에서 임일한 본사 사내대학에서 플라워 리스트 초과정 강의를 진행할 장미란 강사를 초빙하였다. 장미란 씨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꽃꽂이 강의 용역 제공을 조업으로 하고 있다. 꽃꽂이 있어요. 코드에. 사업소득자 입력하고 사업소득 입력 메뉴에서 7월 기속분에 대한 사업소득세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7월 달 거 7월에 지급한 거네요. 자, 그럼 사업소득자 입력에 가서 코드번호 5100번 장미란 750426211111. 자, 그리고 꽃꽂이 교사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8 도곡동 모건 빌딩. 더 이상 자료 없다. 그죠? 자, 다음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은 7월 장미란 귀속은 2020년 7월 지급은 7월 25일 60만 원이고 위에 영수일자까지 잘 들어왔네요. 자, 그럼 창 닫고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7월 기소 7월 지급에 사업소득 3% 들어와 있으면 끝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계부가소득이 끝나네요. 자, 이제 저는 회사 바꿔야 되는구나. 회사가 범위 조정에서 첫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네요. 자, 수익 금액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 8,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상의 조정 후 수익 금액을 이용하도록 한다. 접대비 계정 금액 및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기장된 자료에 의해 자동 반영한다. 접대비 판관비 중 경조사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적요번호 10번으로 기장되어 있다. 타계정 접대비 해당액의 여비교통비 2,200만 원 중 접대비 해당 금액이 500만 원, 범인 신용카드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다.
계산서상 접대비는 모두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자, 경조사비 설정에서 적용 10번 걸어서 불러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판관비, 여비교통비 얘를 구분해서 하라는 건 옛날에는 판관비면 접대비 판관비에다가 금액을 합쳐서 썼던 시절이 있어요. 그럴까봐 따로따로 옆에 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자동 가표 만들어 줄 거고 조정해라. 오케이. 자, 일단 경조사비 설정에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판관비의 접대비. 얘가 10번, 10번. 지금 신용카드 미사용이 있다라 했으니까 사용인지 미사용인지 확인하시고, 자, 그럼 여기에 10번 걸어 놓으면 경조사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150이고 전에 현금 썼다는 게 이 금액인가 보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조정 후 수익 금액 써라고 했는데 맞겠죠? 만약 찝찝하면 가보면 되죠. 아무 없었으니까 이 값 그대로 들어왔죠. 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8,500만 원 있고, 지금 이건 뭐 누가 쓰고 그런 거 없네요, 내용에. 그럼 여기에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판관비에 1,200 중에서 500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법인카드 사용분이니까 500만 원만 써주고, 그 말고는 뭐 더 이상 특이점이 없다, 그죠? 그럼 얘는 알아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면 합계 등록에 가면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대한 것만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신용 접대비,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얘는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끝났네요. 자, 다음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자, 첫 번째는 전기 자적을표고, 그리고 외화 외상 매출금이 전기에 증가가 발생이라고 쓴 거죠. 감소는 유보 감소한 거고, 그럼 유보 발생으로 차감 조정했고 200만 원 더 손해야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얘는 160만 원 가산 조정했고, 이건 올해 상황인 거고, 회사는 외화 자산과 부채를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에 기재된 외화 환산손익 유보는 전기말 현재 외화 장기차익금과 외화 외상 매출금 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외화 장기차익금과 외화 외상 매출 채권은 2020년 중 모두 지급 및 회수되었다. 이게 우리를 살렸죠. 그죠? 아니었으면 얘 연결시켰으면 피곤할 뻔했는데, 그럼 얘네들은 유보 발생인 거 전부 다 추인하면 되고, 그럼 결산 시 임의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 평가 손익을 인식하였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올해 발생한 거겠죠, 전부 다. 자, 그럼 먼저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가서, 자, 일단 저는 잘 까먹으니까 이제부터 취소시키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던 건 전기에 여기에 있던 애를 여기에 외화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유보 감소. 자, 이제 입금 산입 외화 외상 매출금 유보다. 다음 외화 장기 차익금 160만 원 유보 감소. 현금 산입 외화 장기 차익금 유보다. 먼저 올해 다 했다 했으니까 얘 없애버린 거고, 자, 다음
우리 외화 외상 매출금 자산부터 보면 외화 종류는 US 달러고 외화 금액은 3만 달러. 자, 올해 발생했을 때의 환율이 1,050원인가요? 지금 얘가 발생 시 3,150만 원 나누기 3만 달러 하면 1,050원. 그리고 기말 매매 기준율은 1,300원. 다음 외화 부채는 얘도 US 달러고 외화 금액은 22,000원. 22,000달러였고 그럼 1,050원 똑같네. 그리고 1,300원. 자, 서식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자, 그럼 회사가 처리한 게 지금 적혀 있는 금액 맞나요? 회사가 1,100원으로 적용했다는 건가요? 1,200원. 아래 거 맞네. 자, 그럼 450만 원을 외환산 이익으로 인식했네. 300만 원 모자라네요. 그럼 300만 원 가산 조정해야겠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외화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었죠? 그새 까먹었어. 자, 너 더 이만큼 더 이익이야. 입금 산입 외화 외상 매출금 아이고 이거보다. 자, 그리고 부채도 그럼 22,000달러인데 1,100원 정말 진짜 임의대로 했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440만 원 더 손해다라고 해야겠네요. 440만 원 더 외화 장기 차입금 44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그럼 이제 조정은 끝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 거는 됐고 그럼 450만 원에 110만 원 빼면 회사는 340만 원을 인식했네요. 그죠? 자, 그럼 자,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자, 그리고 문제지를 자, 여기에 340만 원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다. 그럼 차감 조정이 140이 더 많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조정했던 것도 맞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이문 문제도 끝이고 다음 선급비용 명세서가 있네요. 전기 자적을표에 선급비용 보험료가 215만 원. 올해 6월 1일 거 공장보험료, 9월 1일 자동차 보험료 영업부과.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내역을 참고하여 조정한다. 선급기간은 올해 다 모두 다 경과되니까 부인됐던 거 전부 다 추인해주고 선급비용 계상할 계정은 공장건물 보험료 제조,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 판관비다. 이렇게 해서 장부 내역 봤을 때 제가 500분, 800분, 9분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누구의 보험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이렇게 주니까 자, 그럼 원장 내역 조회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선급비용 명세서에 가서 저는 까먹을 거는 미리 다 해요. 자, 그럼 가산조정 유보 있던 거 차감 조정 와서 선급비용 보험료 215만 원 유보 감소. 자, 송금 산입 선급비용 보험료 유보다. 그럼 이해는 됐죠? 다음 이제 원장 조회부터 해보고 조회하고 가라 그러니까 공장 건물 거 80만 원이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게 있네요. 80만 원. 공장 건물이 위에 거네. 자, 그럼 선급 보험료
공장 건물 보험료 왜 이렇게 길어? 공용관리팀 거래처는 희망화재보험 2020년 6월 1일 2021년 5월 31일 330만 원이고 80만 원. 다음 자동차 보험료 영업부 희망화재보험 2020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됐죠? 자, 그럼 학계 등록에 가서 자 얘는 각자 해줘야 될 거니까 그러면 상급 보험료 공장 구분만 되면 되잖아. 유보 발생 상급 보험료 자동차 계속 손가락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것도 끝났죠. 자, 다음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별장이 있고 비업무용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 비품은 업무무관 자산인 골동품 취득했다. 업무무관 동산 10% 800에는 40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 이 중에 원천인수세액 110만 원이 포함. 그러면 얘는 기타 사유 유출 나머지는 상여로 하면 되고 6%에는 홍보관 신축 목적으로 차입된 이자 비용 2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돈 금액은 홍보관 신축 기간에 발생된 것이다. 건설자금 이자죠. 220만 원은 유보로 처리할 거고 4%는 문제없네. 자, 1번은 얘는 재무상태표, 2번은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 가지입금 가수금은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데이터 이용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이제 다 봤으니까 자, 먼저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업무무관 부동산이 5월 1일 취득을 했고 1억. 다음 업무무관 동산이 1월 1일 정기 이월되어서 7천만 원. 가지급금은 입력된 거 쓸 거고 가수금도 입력된 거 쓸 거고 없었나 보네. 그럼 이제 얘네들 작성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지급이자 10% 8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6% 1120만 원 중 220만 원은 건설 자금이자고 4% 620만 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 그럼 이제 400에 110만 원 빼면 290만 원. 자, 그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우리 원천 세부는 290만 원 상여로 처리할 거고. 다음 채권자 불분명 원천 분이 아니죠. 원천 제외분이죠. 사채이자 얘가 원천 세분이죠. 11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고
건설 자금 이자 22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우리 업무 무관 자산 지급 이자, 얘는 서두처분 뭐죠? 그렇죠.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및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자, 방호시설 3억에 3천. 자, 위자료는 공장 신규로 피난 방호시설 및 장치를 투자한 내역이며, 회사는 본건에 대하여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세액공제율 10%.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및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 단기 공제 대상 세액을 입력하시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최저한세 검토 결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단기 공제 세액 및 이월의 계산에 적용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가서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고, 맞죠? 10%고 우리는 3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러면 3천만 원이 공제가 되네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가 전부 다 되는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가서 미공제 받아야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는데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면 지금까지 우리 이거 작성했을 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제가 과세표준까지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썼죠. 그래야 여기서 세액공제할 거니까. 그럼 얘를 저장 한번 하고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들어왔죠. 그럼 지금 얘는 세액공제니까 지금 우리 들어간 3번 서식이 세액공제죠. 여기에 3천만 원이다 라고 쓰니까 조정감이 이 금액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감소, 이 금액만큼 공제 감소시켜라는 거니까. 그럼 이 금액만큼 얘는 문제니까 저장해 놓고 미공제액이 발생한 거죠. 그죠? 지금 이 금액만큼 그냥 미공제액 쓰면 이번엔 이 금액만 공제해주고 방금 조정감은 이월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저장하면 끝이네요. 그죠? 더 이상 뭐 시킨 거 없잖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3번을 만지면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기를 해서 언젠가는 만났거든. 여기 있죠? 얘하고 저장까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3번 서식에 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세트예요. 그래서 뭐 그림 안 나와 있어도 했다고 관점은 없고 나와 있는데 안 했으면 관점일까라는 찝찝함만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3번 서식 건들면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서식에 건들면 마지막 얘도 해서 내가 그 세액공제 받는 만큼 나온 거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